안녕하세요.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할 김현수입니다. 저는 가장 상태 관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발표를 들으면 좋을 타겟층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리액트에 입문하는 사람, 리액트 훅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사람, 유즈 스테이트 혹은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다가 상태 관리가 어지러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소개하자면 리액트 사용 기업을 먼저 알아보고 리액트 사용 이유를 알아보고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유저 스테이트와 유저 이펙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리액트를 사용한 해외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우버, 레딧, 트위치, 더 뉴욕타임스 등이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리액트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이렇게 대한민국 IT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카라쿠의 당토 모두가 리액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기업들이 리액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용자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을 하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동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실시간 업데이트를 허용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능한 이유는 돔을 직접 조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경험에 맞춰서 웹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은 무엇일까요? 먼저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은 세 가지 과정으로 알 수 있는데 마운트, 업데이트, 언마운트 이 세 가지 과정이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의 전부입니다. 앞서 보이는 그림은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저는 이 그림을 봐도 함수가 길고 좀 생소한 느낌을 받아서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의 네이밍에 집중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로버트 C 마틴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컨설턴트인 유명한 저자가 클린 코드를 해서 글을 적었는데 구현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것보다 코드 요소의 목적과 의미를 전달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래밍에서 네이밍은 엄청 중요한 요소라고 로버트 C 마틴이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마운트는 생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마운트의 과정에 있는 함수는 constructor, get, derive state from props, render, component did mount가 있습니다. constructor는 생성자를 의미하고 get, derive state props는 props로부터 파생된 스테이트를 얻는다는 의미를 하고 render는 주다, 되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component did mount는 컴포넌트를 생성했었다를 의미하는데요. 그럼 과연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컨스트럭터는 객체가 처음 생성될 때 객체의 속성을 초기화하는 데 사용이 되며 get derive state from props는 아까 해석한 대로 set props를 기반으로 새 스테이트를 파생하는 데 사용을 하고 렌더는 표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컴포넌트 did mount는 컴포넌트가 생성이 됐을 때 그러한 과정에서 동작을 정하는데 데이터 가져오기 또는 이벤트 리스너, 초기화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update는 갱신을 의미하며 get derived state from props, should component update, render, get snapshot before update, component did update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get derived state from props랑 render는 넘어가고 should component update는 컴포넌트를 갱신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고 get snapshot before update는 갱신하기 전에 스냅샷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고 컴포넌트 did 업데이트는 컴포넌트를 갱신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은 derive state from props는 업데이트를 할 때 새 props를 받으니 재호출을 하는 의미를 하고 should component update는
컴포넌트가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며 렌더는 이러한 새로운 HTML 마크업을 생성하기 위해 다시 재호출을 합니다. get snapshot before update는 컴포넌트가 변경되기 전에 현재 상태의 스냅샷을 캡처하는 것을 프로세스를 가진 펑션입니다. 컴포넌트 did update는 필요한 업데이트 또는 부작용을 수행할 책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nmount는 해제를 의미하며 컴포넌트 will unmount는 컴포넌트를 해제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어, 리액트 사이클 펑션입니다. 이것의 기능은 컴포넌트 제거 전에 필요한 독립분해서 하는데 어, 앞서 말했던 리액트 사이클의 그런 네이밍을 통해서 저는 더 쉽게 어떤 기능이 동작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리액트는 이후에 변화를 한번 겪습니다. 클래스에서 펑션으로 변하게 되는데 앞서 말했던 라이프 사이클의 펑션은 클래스에서 사용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펑션으로 바뀌게 컴포넌트가 바뀌게 된 이후로 리액트 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훅이 뭐가 있을까요?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프 사이클에 간접적이지만 최적화와 관련된 훅이 있습니다. 유즈 컨텍스트, 유즈 리듀서, 유즈 콜백, 유즈 립, 유즈 메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유즈 스테이트는 기능 컴포넌트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에서 렌더링과 직접 관련된 상태를 관리한다는 의미이며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컴포넌트는 리렌더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 구성 요소를 다시 렌더링하지 않고 변경된 돔 부분만 업데이트하는 스테이트가 하는 이 프로세스는 디핑이라고 하며 매우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업데이트된 돔이 생성이 되고 리액트 변경사항을 실제 돔에 적용하고 업데이트된 스테이트로 컴포넌트를 리렌더링을 하는 것이 셋 스테이트 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 스테이트를 셋 스테이트라는 함수로 변경을 하는데 저희가 공부를 하기 이전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과정인데 셋 스테이트로 스테이트를 변경을 하고 스테이트의 변화를 감지를 하며 화면을 리렌더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스테이트는 셋 스테이트를 하는 즉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코드로 콘솔 로그를 찍어보며 확인한 내용인데 일단 set 카운트와 set 멀티플이라는 것을 이제 스테이트로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핸들러를 만들어서 둘 다 한 번에 바뀌도록 하는 핸들러를 만들었는데 이게 set 카운트를 바꾸는 동시에 카운트가 바뀌면은 리렌더링 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은 set 카운트의 카운트와 set 멀티플의 멀티플이 한 번에 일괄 처리되는 모습을 콘솔 로그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콘솔 로그 핸들러는 위에 있는 핸들러는 가치를 변화를 시킨 핸들러이고 밑에 핸들러는 함수를 이용한 핸들러인데 가치를 통해서 그냥 바로 셋을 적용시킨 경우에는 대기열에 한 번만 셋이 적용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밑에서 함수로 적용한 셋 스테이트는 매번 대기열에 저장한 업데이트 값이 누적으로 계속 값이 변하는 스테이트 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트는 렌더링이 된 후에 업데이트 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스테이트에는 대기열이 존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열이 그러니까 모든 셋을 받은 후에 그 스테이트를 일괄 처리를 한 후에 동일한 이벤트 루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태 업데이트가 단일 업데이트로 결합된다는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렌더링을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적화한 게 셋스테이트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즈 이펙트를 이번에 소개를 하자면 구성 요소 수명 주기 이벤트를 관리하고 그러한 부작용을 처리를 하고 이벤트 또는 관찰자를 초기화할 수 있는 리액트의 후크입니다. 유즈 이펙트는 두 가지 인수를 사용합니다. 콜백 함수와 선택적 종속성 배열을 사용을 하는데 콜백 함수는 컴포넌트가 마운트 업데이트 또는 언마운트 될 때 실행할 코드가 포함이 됩니다. 그 종속성 배열은 콜백 함수를 다시 실행해야 할 때 리액트에 알려줍니다. 종속성 대괄호 없는 형태로 유즈 이펙트를 동작을 하면은 여기 왼쪽 위에 코드에 보면은 no scale bracket이라는 걸로 이제 종속성 대괄호 없는 형태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밑에는 대괄호가 있는 형태인데 이는 마운트와 언마운트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유즈 이펙트입니다. 이제 홈페이지의 유저 이펙트를 통해서 마운트를 하는 콘솔 로고를 찍었을 때 컴포넌트가 화면에 나타남이라는 콘솔 로고가 찍혔고 이제 다음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이게 언마운트가 되면서 언마운트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사라짐이라는 콘솔 로고가 찍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상태가 업데이트를 했을 때 변하는 유저 이펙트를 찍어봤는데 이제 먼저 마운트를 했을 때 유즈 이펙트 작용하는 기본 해당 상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건 작용하지만 먼저 렌더링이 되기 전에 클린업이 작용한 후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되는 값이 찍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운트는 모든 상태를 초기화하고 이벤트 리스너를 설정하며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것이 유즈 이펙트의 마운트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업데이트는 종속성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콜백 함수를 다시 실행하는 어, 프로세스입니다. 언마운트는 return이라는 정리 함수를 통해서 정리 기능을 실행을 하고 이러한 정리 기능은 이벤트 리스너를 제거하거나 옵저버 구독을 취소하거나 컴포넌트의 수명 주기 동안 할당된 리소스를 정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외에 라이프 사이클에 도움이 되는 도구는 async await, promise.all이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공부한 이유는 Next.js나 리덕스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하기 전에 리액트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리액트를 사용하는 이유인 상태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렌더링을 최적화하거나 스테이트의 업데이트를 최적화하는데 라이프 사이클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